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당으로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것도 지금 그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대통령이 오늘 점심 먹자고 한 걸 건강상의 이유라고 칭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이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한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성찰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교, 정치인들이 잘 안 쓰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은 가끔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교해지다니.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정치적 또는 선거를 앞둔 그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역학 관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연구를 하겠다.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러내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얼떨결에 여기에 끌려와서 이 일을 하느라 그냥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느라고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정밀하게 정교하게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12월 말부터 1, 2, 3, 4, 4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매일같이 내 수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그걸 스스로 혼자 쓰는 백서를 만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정교하게 로드맵을 짜겠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앞날에는 일단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한동훈 서울시장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이듬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가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전당대회, 보궐선거,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제 거기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좋은 명석한 머리로 정교하게 지난 총선을 치러냈던 개인의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짜겠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 중에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를 했었다면 비대위원장 맞자마자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때 작년 12월 그 말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나는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겠다 이렇게 수락을 했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됐을까? 예컨대 그럼 험지 어디? 서울 마포의 정청래 지역구에 마포을 서울 종로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이 거기 출마한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 아니면 인천 계양을 원희룡 국토장관 다른 곳으로 가시죠. 인천 계양을은 제가 뜹니다. 3곳 정도를 저는 떠올려 봤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여기에 출마를 했다면 지역구로 그러면 당선될 수도 있고 뭐 가까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지금의 그 위치는 전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천 계양을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정말 1대1 맞상대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본인이 영입을 해서 이번에 당선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들이 국민의힘에 영입돼서 들어올 때는 다 나를 보고 들어왔을 텐데 나하고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들어왔을 텐데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거는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당선자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무형이다. 정책형 실장들 그 앞에 김대기 실장, 이관섭 실장 등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오늘 점심 먹자고 했는데 그거 거절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다. 만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전 의회였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비대위원들과 함께 가서 만나는 자리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의아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은 나중에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 대통령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비대위원 전체 하고 점심을 먹자라는 초청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비대위원들이 아직도 단톡방을 쓰고 있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카카오톡인지 텔레그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쓰고 있는데 아무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 점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 월요일 점심 먹자는 얘기를 도대체 누구한테 한 거냐? 누구한테?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윤재욱 원내대표한테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금요일 날 오후에 얘기하면 월요일 날 점심. 이제 이런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뭐 임박해서 말해서 죄송한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여당 사람들이고 야당 사람들도 아니고 뭐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식구끼리 만나는 그런 느낌일 텐데 이제 그러면은 뭐 저가 가진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해 할 수 있지. 그럼 비대위원들 뭐 설사 다른 약속이 미리 좀 있다 하더라도 뭐 좀 그런 약속을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한테 올 수 있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그렇게 급작스럽게 연락하는 게 뭐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말이죠. 정치판은 정말 어떨 때는 핵심을 찌르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또 말을 삼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신 댓글 같이 읽겠습니다. 25만 원 베네수엘라로 가는 직행버스다 이 사람들아. 참, 네. 나라 앞날을 깊게 걱정하시는 분의 댓글입니다. 김생강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차라리 사회주의 체제로 가죠. 매달 100만 원씩 바둑이님. 네네, 저도 찬성입니다. 네, 저도 찬성입니다. 아이고 뭐 저 이 제작진들 다 찬성할 것 같습니다. 뭐 매달 그냥 매달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좋네 그냥 25만 원 매달 줄래? 어제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거기 여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5만 원이라고 나오는 텔레비전을 잠깐 보더니 훌깃 보더니 야 매달 줄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런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줘라. 그러면 저도
저 말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려고 그러네요. 그다음 세 번째. 박영선 뭐가 문제야? 오히려 야당 압박하는 거 꿀잼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장 추미애, 국무총리 박영선. 저희 2CN 김광일 쇼 시청률 엄청 올라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1대1 만나야죠. 1대1. 이제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나라. 형님이 손 내미는 거 힘들 거 있냐. 직총님 주셨습니다. 다음 한동훈, 김경률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좀 더 모나는 발언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쁜이 님이 주셨습니다.